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돌돌강,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쟁점 중에서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지금 10급이라고 그랬어요. 세 개 다 10급인데, 부정복귀 암기장에는 지금 반영이 됐고, 101번째 쟁점으로 도종법상 우리가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이게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강학상 특허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강학상 인가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건 번호 2009도 4845 판결로 보면은 조합사 리빙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설권적 처분,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특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로 보면 특허로 보게 되면 이거를 처분이 되니까 조합사 리빙과 처분 행정 처분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판례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이 판례만 알면 사실은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판례를 몰라가지고 잘 못 푼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뭐 좀 해봤나? 처음 본, 처음 본 네. 적이지. 도전법상 이종고시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이종고시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또 C급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죠. 문제여서 이게 이제 물음 1번에서 이게 분양 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수용재결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38페이지 보면은 도정법상 이종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와 이종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판례가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38페이지 보면은 1차 시험 공부하고 있지. 네. 그러면은 도정법상 이종고시 공부했어요? 처음 봐요? 네. 1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니까 잘 보셔. 네. 정비사업의 38페이지 밑에 보면 도정법상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화 결과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3도 115536.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더 이상 못 다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4도 6235 도정법상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 기간에 통지 등 절차는 재배을 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31조 2항에서 의한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 신청 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수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 제기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게 이중고 시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다퉈서 그렇죠? 이 법을 다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종법에 따른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실상 사도. 사실상 사도가 뭔지 알죠? 네. 사실상 사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본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타인의 토지를 방해할 수 없는. 전문가가 전문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인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자, 사실상 사도는 기본적으로 사도법상에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서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 자기의 편익으로 스스로 설치한 도로, 자재, 건조,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상 지정 공구한 도로, 그다음에 도로 개설 당시부터 조성되는 뭐 우리 대진 우리 저 도로라든가 있잖아요. 조성 저기 뭐 우리 전원주택이라든지 공장용지 할 때 조성하는 도로 있잖아.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살상사도인데 이게 그 도정법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평가를 할 때 이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음, 응? 그 불복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하고 쟁송 절차, 매도 청구권 행사한다는 게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보증소,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수용지역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이제 보증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를 시가로 주느냐,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시가로 사실상 사도를 보상해서 평가해서 주고 그 보상 평가할 때는 사실상 사도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이거든.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많은 거지. 그러면은 한 사람은 100%다 보상받고 매도 청구 행사하면
근데 이게 수용재결로 인해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3분의 1로. 그렇지. 이게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보상액이 쭉 나오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버리면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44페이지 보면은 이게 67조 가격 시점 당시에 26조 제2항에 보면 사실상사도 네 가지가 있잖아. 한번 읽어보셔 이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제1호 또는 제2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이게 뭐야? 22조의 규정이 취득한 토지의 보상이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26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 질문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22조가 법령 보충 중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같은 반열에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의 22조의 같은 반열에.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상 사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취득한 토지의 다른 유형이거든. 네. 짜투리 땅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이 규정 자체를 26조, 신규칙 26조에서 3분의 1을 평가하는 것도 이것도 법령 보충조 행정규칙을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가지 경우의 수, 제2항, 네 가지, 1, 2, 3, 4. 요거.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사실상 소유, 사도라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도로 개설 당시에 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음,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음,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무조건 3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44페이지 그 판례 보면은 구구도 2로 판례 보면은 개목소리 주인. 그래서 개설경이 목적, 주인환경, 인접투시 핵심 명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이거 개목, 소위, 주인. 이렇게 지금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상사도 평가할 때는 무조건 3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개목소리 주인을 고려해서 3분의 1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거지. 매도 청구권에서는 시가대로 그냥 객관적 가치로 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 그 수용재결로 인해서 보상되는 거는 인근 토지평가의 3분의 1인데 무조건 3분의 1 되는 건 아니고 개목소유주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3분의 1로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면 정답. 문제가 이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도정법의 여기 시가가 뭔지에 대한 판례를 잘 몰랐으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도정법의 그 이종고시 분양 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이종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거 관련된도 내용을 그 도정법의 내용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 특허다 설권적 행정이 특허다 이 판례 모르면 꽝. 그다음에 이종고시 효력에 대한 판례 모르면 꽝. 그다음에 매도 청구권하고 사실상사도에 대한 보상 관련된 그 매도 청구권에서 시가로 준다 판례 모르면 꽝. 그다음에 인근토지 평가 이건 뭐 수용제열하면서 뭐 보상 평가할 때 인근토지 평가액에 3분의 1 가는 거는 보상 평가하면서 당연히 이거는 사람들이 알 건데 도정법에 따른 매도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사도로 하더라도 시가로 준다. 그거를 이제 모르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시가의 문제를 모르면 말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시가로 판례가 펼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돌돌강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단답형 문제인데 이거를 판례를 모르면은 자네도 판례 모르면 못 쓰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저 약술 보상복귀 암기장이 한 100여 개, 100, 몇 개더라? 내가 이번에 정리했는데 간평이자법 암기장은 97개. 요거는 한 107개인가 108개인가 했는데 그 보상복귀 암기장은 한 108개. 그 세밀한 거 중간중간 합치면 한 120개 될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108개면 많이 줄은. 107개 많이 줄였지 한 120개 정도 됐는데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한 110개 밑으로 그다음에 그 간편행정법도 한 100개 밑으로 그건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암기장은 거의 다 됐어요. 그렇지 우리 저 출판사 우리 노부장님께서 주말에 쉬시도 안 하시고 오늘 저기 여기 학원 나오는데
그 카톡 오셨더라고. 편집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은 지금 자 해서 완료가 됐고 보상복교 기본서하고 같이 이제 암기장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기본서가 지금 문제 다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0페이지 좀 내외가 됐어요. 그전에도 1000페이지는 됐어. 근데 문제를 다 빼버리고 그 보상 강론 김원보 전 회장님한테 좀 허락을 받아서 보상 강론에 있는 내용을 좀 타이트하게 지금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상복귀 시험의 패턴이 이제 행정법 이런 시험으로 안 되고 진짜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시험이 되려면 내가 볼 때는 보상 강론을 좀 부강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 문제는 다 날리고 그 보상 강론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 뭐 오염 토지 보상평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지, 이런 거. 오염부동산은 뭐 이론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사실은 보상평가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재로 뭐 이제 실무서에는 있는데 이제 교재는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한 형태의 보상 관련된 보상 강론을 집중적으로다가 교재에다 넣었지. 그럼 그 교재를 보고 시험을 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상복교의 A부터 Z까지 이걸 좀 시스템을 좀 행정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복교 강론에 사실은 그 보상의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 감정평가의 그 법정평가로서의 보상평가거든. 사실은 그거를 알아야 자네 바로 뽑으면 그냥 투입해가지고 그쵸. 일을 뭐 해야 일을 되는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실무적으로 좀 많이 보강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강의 수준은 조금 뭐 한두 개 좀 줄이고 저 보상복교 강의를 한두 개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26년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기본 강의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암기장으로 한 줄여가지고 행정법처럼 암기장으로 줄여서 그래서 올해 그 간편행정법 기본 강의는 그 기본서, 암기장, 부교재 이렇게 세 개 가고 그다음에 보상복귀는 부교재는 그냥 빼고 내가 이제 저희 자료 같은 걸로 한두 번 올려주고 그 기본서, 암기장이랑 암기장 이렇게 이제 컴팩트하게 그냥 컴팩트하게 하려고 이렇게 올해 좀 아주 집중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올해 새롭게 나오는 교재로 시험이 출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올해 그건 내년 대비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험과 이제 판도를 좀 이렇게 너무 그 행정법적으로나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우리 그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필요한 그런 감정평가및 보상복귀 시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나 이제 협회, 우리 업계에서도 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어차피 요새 변호사들 많잖아. 네. 그래가지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이제 행정법의 법리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법리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보상 강론의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지금 김원보 회장님 한 분 계신데 그 이모정 평가사님이라고 이제 공직자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우리 최고 권위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연세 있으셔가지고 작고하시었고 그분 다음으로 우리 김원보 회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김원보 회장님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권위자신데 하여튼 좋은 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고상 강론에 좀 교재에서 좀 이렇게 좀 수험에 꼭 필요한 내용들은 좀 참고해가지고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약간 좀 평이한 문제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넣어주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평이한 문제에다가 이제 우리 보상 일본 강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저기 뭐가 불법 평질 변경하면은 우리 교재에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굉장히 그거 논의가 많아. 논문도 있고 내가 논문도 그거 요약했어. 뭐가 불법 평질 변경. 그 아마 제 교재나 아니면은 저기 암기장 보면 여러분 놀랄 거야. 야, 저 양반 공부 진짜 많이. 나도 공부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야 이게 수험가가 우리 업계를 못 따라가는구나. 근데 이번에 그 고상법규 교재를 개편하면서 느꼈던 게 수험가가 이렇게 못 따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시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 많이 내다 보니까 수험과 우리 업계를 못 따라가는 거야. 목적이 좀 다시 좀 다르니까. 목적이 좀 다르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그 교재하면서 우리 업계 관련된 교재랑 그 새로 우리 협회랑 그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나온 교재랑 이런 것도 참고하고 해보니까 너무 수험가가 우리가 너무 뒤쳐졌다. 아,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우리 저 유튜브에서 하는데 수험가가 너무 뒤쳐져가지고 이번에 좀 업계와 수험가를 좀 많이 따라잡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양이 좀 늘어가지고 우리 출판사 우리 부장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밤을 새서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번 달에는 탈고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 저 총알을 받아가지고 저도 밤을 새서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탈자 좀 더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조속한 시인데 우리 보상복 기본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상복교 암기장 4판 보상복교 기본서는 8판 그다음에 보상복교 암기장은 4판 음, 새로 나오고 자네는 내 일바따로 먼저 주도록 하겠다. 감사. 그래. 해가지고 시간 되면 오타도 봐야 되는데 아직 오타 볼 정도는 아직 안 되고 자네 아직 그저 1차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하도록 하고 살아서 들어와야지. 야 1차 살아 들어와야 돼. 4월 이후에 안 나오면은 죽은 거. 아, 왜 안 나와? 여기 되든 안 네, 되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왕 시작한 거. 알겠어. 그렇지? 우리 그 혜성이 그 친구 봐봐. 실무 수속하고도 잘 안 됐지만 또 끝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붙었잖아. 사가 될 때까지. 사가 될 때까지. 그 친구 지금 뭐 우리 업계에서도 잘 나가오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 너무 아까운 거야. 실무도 10년 만에 되게 고득점에서 붙었거든. 실무 수속으로. 근데 이게 합격을 못하면 이게 타이 기록으로 남는 거야. 아, 공식 기록이 아니라 타이 기록으로, 비공식으로 비공식 그냥,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 너무 아, 좀 아쉽다.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깝잖아. 그 친구 33회인가? 실무 수속을 했어. 타이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 떨어지면 이게 공식 기록으로 아, 그게 법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법규도 수석한 친구가 떨어져가지고 타이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그 차석한 친구가 수석으로다가 나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 사실상 와, 그 친구가 이제 수석 합격한 거지 사실은. 왜냐면 그 사람 붙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법규가 그런 적도 있었어 법규도. 근데 실무도 그런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수험에서 잘 안 되면은 이제 안 나오잖아. 그지? 그렇죠. 쪽팔리고 안 나오잖아. 내가 아 혜성아 이 수험생들한테 한번 큰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계속 찍고, 응? 또 이렇게 또 수석한 친구 예우 차원에서 우리 방문각에서 또 예우 아, 차원에서 또 올패스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야, 듣고 싶은 거 다 들어라. 자, 법규 베타 하면서 또 열심히 잘해서 다음 연도에 또 우수한 성적으로 또 합격을 해서. 근데 그 친구가 합격하는 거 그 영상보다 울었잖아. 주저앉아서 우는. 주저한테 으아! 그래서 엄마하고 으아! 우리 아빠하고는 또 통화하는데 또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정장 입고, 야, 사진 똑바로 찍어야 돼,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버지하고 또 틀리구나, 엄마하고. 네, 정서적인 교감선에서, 나도, 그 친구 영상 보면서 나도 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어. 우리 애들하고도 나도 좀, 그렇게 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수험생으로 나오면서 이제 합격을 했고, 그 친구 합격할 때 그 조선이 평가사 뭐 몇 명 있어. 그 친구들은 이제 내가 숙제를 해줘가지고, 이게 스터디 토요일 날 끝나면 이제 복습을 할 거, 기출문제, 중앙문제, 그다음에 스터디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작성해서 베타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유튜브 찍고 이렇게 집에 가고 10시, 11시까지 하고 집에 가고 그랬거든. 내가 숙제내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귀 베타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합격을 부탁해. 그래서 뭐 내일도 촬영하고 할 거 같긴 한데. 하여튼 나머지 공부. 지난주에 두 친구 좀 답안지 똑바로 안 써가지고 둘이 나머지 공부 시켰거든. 애들이 좀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공부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제가 뭐 이런 거 돈 받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합격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같이 수험생분들하고 으쌰으쌰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공부할지도 잘 모르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종의 티처스? 그쵸, 티처스. 티처스 모드로 해가지고 좀 약간 잔인하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컨셉으로 좀 하기는 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긴 하지. 그런 얘기 좀 하면 미안하긴 한데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빠르게 합격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쓴소리도 계속 듣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자네는 또 1차 하면서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합격을 이제 예정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김혜성 그 친구가 그냥 되거나 말거나 끝까지 간다. 실제로 그 친구가 합격했잖아. 그 친구에서. 우리 수험 가서 유명한 우리 아들도 맨날 이렇게 머리 맨날 그 친구 뭐 할 때 항상 이 머리 쓰다듬거든. 그래서 어저께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이거 왜 머리 쓰다듬는 그 형 왜 안 나오냐는 거야. 그래서 그 형은 됐어. 어? 돼가지고 이제 안 나와. 이제 합격해가지고 저 일하느라 바빠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저 자네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돌돌강 뒤에 그 헷갈리는 쟁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빼먹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